치료자의 역할은 건강한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네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을 보다 구조화해서 적용하는 과정에 치료자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갑니다. 치료자는 회기를 진행하면서 활동의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네 가지 차원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하는데요. 아동이 안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규칙을 명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치료자가 주도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치료자는 여전히 아동이 내적 성장력을 지닌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치료자가 주도하더라도 아동의 욕구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치료자는 아동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즐겁게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율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치료의 실제는 대상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치료 노래의 핵심 기법인 신체 접촉은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성장의 시작 조건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치료 놀이는 여러 유형의 장애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고 특히 신체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영아기 양육과 관련된 애착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달이 지체되어 조작적 기능보다 감각 운동적 기능에 의존하는 아동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인지 능력의 향상, 학대받는 아동의 접촉에 대한 거부 반응, 공격적인 아동의 감정 순화 등에도 치료 놀이가 효과적입니다. 치료의 핵심 목표가 건강한 모자 관계를 재경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놀이는 부모나 주요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료적 접촉 경험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부모가 아동과 건강하게 접촉하는 상호작용을 직접 해보는 경험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최소 2명의 치료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치료적 상호작용을 2명의 치료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준 뒤 1명의 치료자는 아동과 치료적 접촉을 하고 다른 1명은 접촉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설명해주고 치료자가 1명일 경우 치료적 접촉을 부모와 먼저 하여서 경험하게 한 뒤 부모가 아동과 접촉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실의 환경 구성은 치료 놀이는 신체 접촉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치료실은 단순하고 편안해야 하고 이상적인 크기는 3x3 정도가 적절하고요. 바닥에 마루나 매트가 깔려 있으면 좋고 접촉에 필요한 소품으로 방석, 고무장, 로션, 깃털, 동물인형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물놀이나 식기가 가능한 세면대가 있으면 좋고요. 치료놀이의 핵심은 아동이 치료자의 존재를 신체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분리된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치료실에 놀이도구가 많으면 쥐가 분산되어 접촉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치료 놀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료 도구는 접촉의 느낌과 아동의 반응을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치료자의 자질입니다. 치료 회기 및 시간은 치료 놀이에 따른 치료 기법의 치료 시간은 짧은 편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실시되는데 회기별로는 약 30분 정도를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주 1회 실시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지연이 있는 어린 아동의 경우엔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 2, 3회 또는 매일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치료 과정은 평가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 치료 놀이 크게
평가 단계, 치료 단계, 추후 단계, 추후 치료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평가 단계에서 초기 면접,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찰 평가 해석을 통해서 3에서 4회기가 실시가 되는데 초기 면접 인사 단계에서 양육자와 초기 면접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애착 및 관계와 관련된 정보가 특히 중요하고 그 외에 아동의 발달력, 양육상 특이사항, 가족 기능, 원가족 특성, 치료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초기 면접에서 아동은 함께하지 않는데요. 부모 자녀 상호작용을 관찰 평가하고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가 따로 아동과 녹화한 것들, 놀이한 것들을 관찰합니다. 아동과 어머니, 아버지 간의 관계의 질과 특성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관찰 평가 도구로서 양육, 개입, 구조, 도전에 해당되는 4가지 차원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도록 고안된 과제 목록을 포함하게 됩니다. 양육 차원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돌보는 양육적 상호작용을, 개입 차원은 서로 즐겁게 조율하는 공감적 상호작용을, 구조 차원은 명확한 안내를 통해 예측 가능한 환경 하에 안정감을 제공하는지를, 도전 차원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제시하고 격려하여서 성취를 즐길 수 있도록 촉진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MIM 과제 목록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재 247페이지에 1세에서 3세용과 3세 이상용으로 MIM 과제 목록이라는 것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과제 항목 중에서 활동이 2가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 한 사람씩 한 가지 활동을 실시합니다. 1세에서 3세용 과제 목록은 성인과 아이는 각각 소리나는 동물 인형을 1개씩 갖고 2개의 동물 인형을 갖고 함께 놀이를 합니다. 성인과 아이가 각각 블록 세트를 갖고 부모가 먼저 블록을 쌓고 아동에게 내가 갖고 있는 블록으로 내 것과 똑같이 쌓아봐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인이 아이에게 로션을 발라주고 또 아이의 손을 잡고 20까지 세고 아이가 아기였을 때 관해 말해주고 내가 아이였을 때는으로 시작을 하고 성인은 아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종이를 울리고 성인은 아이를 남겨둔 채 1분간 방을 나가 있고 성인과 아이가 쎄쎄쎄를 하고 성인은 아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을 주고 성인은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줍니다. 1세에서 3세용 과제 목록이었고요. 취학 전 학년기용 과제 목록은 성인과 아이의 각각 소리나는 동물 인형을 1개씩 갖게 됩니다. 2개의 동물 인형을 갖고 함께 놀이를 하게 되고 성인과 아이가 각각 블록 세트 5개 또는 8개를 갖고 성인이 먼저 블록을 쌓고 아이에게 내가 갖고 있는 블록으로 내 것과 똑같이 쌓아봐 라고 말합니다. 성인과 아이가 각각 종이와 연필을 갖고 성인이 먼저 그림을 그린 후 아이에게 따라 그려보라고 합니다. 성인과 아이가 각각 로션통을 갖고 서로에게 로션을 발라주고 성인이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아이에게 성인의 머리를 빗겨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에 관해 말해주고 내가 아이였을 때는으로 시작합니다. 입양한 아동의 경우 아동과 처음 같이 살게 되었을 때에 말해 주는 부분을 요구하고 성인은 아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인은 아이를 남겨둔 채 1분간 방을 나가 있고 성인과 아이 모두에게 익숙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성인과 아이가 서로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성인과 아이가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줍니다.
평가 지침에서 MIM 과제 항목은 각각 한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이용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과 같은 진행을 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카드를 한 장씩 읽고 과제에 필요한 도구는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해당 과제 번호를 봉투에 적어둡니다. 다음 과제 활동으로 전하는 부모가 결정하고 아동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부모가 정합니다. MIM 사무 질문은 과제 목록에 따라서 부모가 과제를 모두 마친 뒤에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사후 질문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활동이 부모가 아동에게 갖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평소와 다른 뜻밖의 장면이 있었습니까? 가장 좋았던, 좋지 않았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동이 가장 좋아했던, 좋아하지 않았던 활동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에게 묻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MIM 사후 질문이고요. MIM 관찰평가 내용은 MIM을 실시한 후 치료자는 다음 내용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과 함께 지낸 것이 어떠할 것인가, 부모의 하루 24시간은 어떠할 것인가, 관계 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지지해 주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관계 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동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가 아동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족은 얼마나 강하며 각각의 또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변화를 지지할 것인가, 해석에 대한 회기가 녹화된 MIM을 부모와 함께 보면서 아동의 문제 및 초기 평가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해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녹화 내용 중 어느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피드백 회기에 아동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모두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인 부분인데요. 해석의 핵심은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주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난 뒤에 부모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변화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즉, 부모가 아동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루기 힘든 자녀와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치료 단계는 해석 회기를 끝으로 평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치료 회기를 계획하고 실시할 활동과 각 회기별 진행 방법을 계획합니다. 치료 놀이의 기본 목표는 함께 참여하기와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아동이 저항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즐거운 상호작용 활동을 목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기별 치료 계획은 개별 아동의 욕구를 기초로 설정하지만, 설정된 치료 계획은 아동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하며 각 회기 내 활동 진행 방법을 계획하게 됩니다. 각 회기는 체크업 또 신체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인데요. 반짝이는 눈, 튼튼한 발을 가져왔는지 보자. 손에 난 상처를 살피며 호흡 불어주며 여기 상처가 났구나, 아프겠구나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개입 활동으로 각성을 높였다가 다시 부드럽고 온화하며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양육 활동을 통해 각성을 낮추고, 다시 생동감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도전 활동으로 각성을 높인 후 먹여주기 또는 자장가 불러주기 등의 양육 활동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기를 마친다고 합니다. 치료 회기를 12회기로 계획했을 때 치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치료 초기를 1에서 4회기라고 구분을 하고, 치료 중기는 5에서 10회기라고 해요. 종료 단계는 11에서 12회기를 종료 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1, 2단계에서 인사 나누기와 함께 아동과 친숙해지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치료자는 아동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또 이 기간 동안의 치료자는 부모와 함께 녹화된 치료 회기를 보면서 치료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부모가 직접 치료 회기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동과 치료자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관찰하게 합니다. 집에서 특정 활동을 연습해 보도록 과제를 부여하는데요. 치료 중기는 5회기부터 부모는 치료자와 함께 초반 15분간을 관찰하면서 치료자와의 설명을 듣고 후반 15분 동안은 치료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부모는 치료자의 지도를 받으며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참여하기도 하고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종료를 앞두고 아동의 강점과 그간의 성취를 축하해주는 파티를 열고 이 종료 파티 시간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가 서로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추후 치료 단계는 처음 석 달 동안은 매달 1회, 그 후에 4개월에 한 번씩 추후 치료 회기를 갖는 부분이 있고 매 회기는 둘로 나누어 초반에는 치료 중기에 실시했던 활동을 반복하고 후반에 그가 발생했던 문제나 사건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치료실에서 부모와 아동이 그동안 집에서 함께 즐겼던 새로운 활동을 재현해 보게 하는데요. 치료 놀이는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보육이나 교육기관에서 부모 교육의 일환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육이나 교육기관에서 부모와 함께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회기가 그 회기에 따른 실제 예, 동그란 원을 만들고 엄마와 옆에 아동을 앉히고 강아지 인형을 전달하고 인사하고 규칙 3가지 체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가 우리 교재 251페이지, 292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행동에 대한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은 하나의 이론으로 도출된 기법이 아니라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 치료 이론이 통합되어 개발된 기법입니다. 두 이론이 통합되는 과정을 이제 행동치료와 인지치료의 발전 과정에서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행동치료 발달은 왓슨이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공포를 조건 형성시킴으로써 존슨이 아동의 공포증이 소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심리치료가 공식적인 행동치료로 시작되는 것은 울페가 성인 신경증 장애의 학습 원리를 적용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부터 행동치료가 발달하게 됩니다. 불안이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획득된 자율신경계의 지속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렇게 조건 형성된 자율 반응을 소거하기 위해 체계적 둔갑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후 스키너가 행동 후에 받게 되는 결과로 인해 행동이 학습된다는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행동 수정 기법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심리학은 과학이 되어야 하며 무의식이나 정신역동과 같은 모호한 용어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고 비판하고 심리치료를 행동적 용어로 공식하게 됩니다. 행동치료에서 인지과정이 포함된 것은 대리학습과 자기조절적 기제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그의 대표적이며 벤두라는 행동의 학습이 단순히 자극과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고 과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대리 강화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리 강화로 학습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자신이 했을 때 받게 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용입니다. 우리는 직접 해보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고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인지 과정을 거쳐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에 대한 감정인 자기 효능감, 자신의 행동을 예상하여 행동을 조절하도록 만듭니다. 벤두라의 이러한 입장은 행동 치료에선 인지적 영역을 포함하도록 촉진하는데요. 인지치료의 발달은 1960년대 엘리와 백에 의해 인지치료가 발달합니다.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고 이분들은 정신분석 치료가 효과가 적음을 발견했다고 해요.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심리치료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내담자들의 증상이 밑바탕에서 있는 가정과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인지치료에 대한 초점은 왜곡된 신념을 이해하고 부적절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는 정서적 고통이나 부적절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 부정적인 또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아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내담자의 부정적인 반응은 사건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그 사건을 잘못 지각하거나 개인 특유의 해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것을 잃었지만 큰 것을 잃었다고 믿는 사람은 작은 상실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치료 기법은 엄격하게 말하면 과학적인 연구에 의존하여 치료 기법을 개발하였다고 해요. 엘과 백의 인지치료 기법은 행동 치료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적 연구가 부족했지만 꾸준히 실험 연구를 통해서 치료 기법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치료 기법들의 효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했고 치료의 대상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내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부적응 행동이 치료되어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되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인지의 변화된 행동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본다고 해요. 두 치료 기법은 심리장애를 생활 속에서 형성하는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보는데요. 행동의 학습 원리에 따라서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도 학습 원리에 의해 수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두 치료 기법은 정신 역동적 입장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특정한 역기능적 행동이나 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문제 특정적 치료 기법을 적용합니다. 정신분석적 기법에서는 어떤 증상을 보이든 내담자에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적용합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이론 모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치료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따라서 치료되고 변화되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적용해야 할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불안을 보이는 아동의 치료에서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면 아동의 노래를 무의식 차원에서 해석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의 무의식이나 잠재된 욕구를 해석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입장에서는 불안과 공격성에 대해 각각 다른 이론적 가설을 세우고 치료 기법도 각각에 따라서 달리 개발 적용한다고 해요. 두 치료 기법은 특정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 기법을 개발하게 되므로 행동평가와 인지평가를 필수적인 치료 절차로 여깁니다. 초기 면접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 목표를 세우기 위해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에서 이러한 인지 특성이나
행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이러한 도구의 개발은 연구가 과학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여했다고 해요.